자연스럽게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는 다들 만들어서 이제 배포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담회식으로 가볍게 이제 질의응답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거 뭐 읽어봤자 지금 다 드렸는데 이제 서 기자님. 예. 그럼 제가 질의 먼저 드릴까요? 예. 예. 논산 포커스의 서준석 기자입니다. 예. 어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예. 이제 전 의원님께서 네. 그 공천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네. 당에 재심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받아들이지 않으며 무소속으로 계속 출마 계속 의지를 밝히셨고 예. 또 같이 또 경쟁하신 그 이창원 예. 오늘 그 SNS를 통해서 무소속 그 출마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 오늘 아침에 예.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공천을 받은 후보로서 네. 어차피 다 끌어안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한 뭐 보관이나 이런 네. 당의 단합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좀 한번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요. 그제죠. 그제 새벽에 중앙당을 가서 최고위원님들을 한 5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죠. 이번 선거는 어떤 특정인의 국회 입성이 문제가 아니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자는데 보수진영이 총집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우리 논산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조국 대변인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 논산서부터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내가 치르려고 한다. 그리고 근래에 와갖고는 이 지역의 대표인데 명분은 만들면 된다. 이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치인 그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사람이 상대 진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논산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국 프레임으로 이번 총선을 준비할 거다. 도로 후보가 난립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 이인재 의원님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인들 왜 울분이 웃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경선하는 과정에 다소 제 언행이라든가 투명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찾아뵀었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심정은 이 의원님께서는 좀 지금 만날 심정이 아니다. 다음에 오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복도에서 그 여비서지요. 여비서를 통해서 제가 듣고는 뒤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인재 의원님의 그 지금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런데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게 정치라는 게 인생 쭉 줄기에서 그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잖아요. 길어야 한 20, 30년 정치하고 그거고 또 이제 자연으로 또 이 논산이라는 고장은 등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떠나면 또 고향 선후배로서 옛날 얘기하면서 덕담 나누면서 그렇게 또 지내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쪼록 이인재 의원님한테 좀 대한민국 좌파 정권의 종식 그런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십소서. 그리고
중앙당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방법이 없어요. 중앙당 제가 찾아가 좀 의원님을 좀 큰 차원에서 좀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좀 모시고 또 총선이 끝나면 꼭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우선 좀 이렇게 배정하는 그런 방법 좀 고려해서 좀 직접 좀 중앙당에서 이렇게 소통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최고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됩니까? 자, 굿모닝 논산 김용훈입니다. 예, 예. 말씀 좀 크게 해주시고요. 예, 예. 뭐 지금 어차피 판은 벌어진 것이고, 예. 이인재 의원 어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예, 예.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구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예. 사람들은 석양의 장엄함을 찬탄하지만 예. 그 석양이 주춤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대한다. 예. 이 박우석 위원장께서 제1야당의 이제 공천자로 되셔서 4월 15일 날 유권자들의 뭐 어떤 심판을 하든지 예. 이제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데 예. 지금 이인재 의원 예. 그리고 현역 의원인 김정민 의원 예. 그동안 자신들은 그 의정 생활을 하면서 예.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시지만은 예. 논산의 경우에는 네. 황산벌을 저렇게 버려둔 것 그리고 제일 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강경에 있는 논산경찰서 예. 법원 검찰 삼청사 예. 전 참 우리 시민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정치 지도자 국가 대의사의 이 잘못입니다. 무능입니다. 예. 그 1차적으로 그런 문제들 또 뜻 있는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네. 이 논산이라고 하는 지명 문제에 대해서 왜 버려두느냐. 네. 1914년 일제 강점기에 누군가가 지명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 위대한 선현들의 말씀이 무성한 논산이다. 예. 이걸 우리 논산 시민들이 고집스럽게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역대 지도자들이 상당히 등한히 했어요. 예. 또 지역구가 지금 논산, 금산, 계룡이죠. 예. 예. 계룡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 우리 논산 시민들의 감성에 비추어 보면 예. 왜 3군부 사령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계룡이라고 하는 것이 시로 성격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문제는 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투표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면 이인재 당시 의원이 국회에서 계룡을 분리시키는데 찬성 버튼을 누르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만일 그때 논산이 계룡을 쌓아놔 가지고 논산시로 이렇게 그 계룡 3군부를 아우러서 나갈 수 있었다면 정말 논산 계룡은 대한민국의 아주 수범도시가 됐을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박 후보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난을 딛고 당선의 영광을 누린다면 이러한 문제들 어떤 의지로 해결해 갈 것입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인재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지금 애원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솔직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인재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그럽니다. 이제 법원하고 경찰서 문제는 평소 때도 제가 했습니다. 여기 또 공약도 했고 저는 공이 여기서 논산읍이다, 연무읍이다, 강경읍이다 해서 경찰서 갖고 논할 게 아니라 3개 읍이 공이 발전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연무대는 거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여기 공약도 했지만 최원에서 강경 그 벌판을 그걸 나는 지구 단위에 의한 결국은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공업지역 해갖고 그쪽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그 KTX 여기 거기 오면은 그건 뭐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가 천안 아산역 그 주변 보십시오. 거기서 와서 오성역 보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10여 년 남짓합니다. 근데 새로운 도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결국은 이제 공주역인데 원래는 이게 여기 그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실장이 조한희 직장입니다. 성동권입니다. 백은 중학교 졸업하고 강상을 졸업했죠. 그분이 기획관리실장을 하는데 수십 차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면을 딱 펼쳐놓고 여기라고 여기에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장마루입니다. 장마루가 그 당시에 논산, 부역, 공주였습니다. 거기 와 있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공주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주역 자체는 지금 유정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사업을 하면 건설이라든가 사업자들이 가서 개발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공주를 부여는 안 가는 이유가 문화재가 딱 나와버리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야 소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공주역은 유명무실할 걸로 봅니다. 그럼 그 줄기에서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논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역을 갖다가 여당에서 추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 역수에 온다고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입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거기 가서 누구고 여당 사람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렸죠. 보도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럼 정정당당하게 이해찬 대표한테 오성하고 세종시는 몇 킬로입니까? 이건 타당성이 없습니다. 교차역으로 하고 연예계하고 육해공군이 있는 곳을 하려고 하면은 논산밖에 없습니다. 그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여당에서는 정당성을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도도 쭉 찾아봤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역 문제는 추후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논할 때 논하더라도 일단은 이 지역이 나는 지구 단위에 의한 그럼 이제 지구 단위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논산시에서 충남을 거쳐서 이제 국토부로 가면은 그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4차 산업 이걸 좀 유치를 하고 또 일부는 또 거기에 의한 우리가 이제 주거지역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전원주택단지고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질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논산이 줄어드는 인구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이제 북방대학교 유치한다고 저도 가서 데모하고 서울 가서 했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국방대학교 왔지만 논산에 이득되는 게 크지 않잖아요. 그 앞에 이제 하나로마트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들렸었어요. 그랬더니 간혹 그 가족들이 와서 장바구니 이렇게 사갖고 가는 게 그게 전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서 공장을 유치할 때 아니면 국방 관련 업체를 유치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성이 얼마나 늘어나 그걸 이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은 뭐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이 우리 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공약을 내세운 부분도 우리가 용역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예상 A축에 용역을 줘갖고 우리 논산에 얼마나 플러스가 될 건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요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경찰서나 법원이나 그런 게 뭐 그거 다리 하나 넘어버리면 다퉈버리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강경분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미나리 딸이라고 했죠. 지금 다리 건넜죠. 그래서 그쪽이 발전이 돼야지. 강경이 면적이 상당히 좁아요. 아마 15개 읍면에서 강경 면적이 제일 좁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앞으로 좀 확산해갖고 강경도 살고 논산시 전체가 살 수 있는 4차 산업 단지로서 만들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계룡인데 계룡시가 분구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논산은 인구가 줄고 계룡은 인구가 늘다가 요 근래에는 조금 줄었었어요.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대실지구에 이제 대단히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아마 한 2천여 명 좀 요 근래에 이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공이 논산시하고 그 계룡시하고 합들여서 분규가 안 되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지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존하면서 이제는 정해진 걸 뒤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발전하기를 좀 잘할 겁니다. 다른 기자님들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그 미래통합당 소속인 양촌에 우리 저 시의원님도 마침 나와 계신데 지난해 그 꽃감 축제장에서 현역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그 개막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주 꽃감이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아주 참 유명하다는데 알고 보니까 양촌 꽃감이 그리로 건너간다. 그래서 상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공식 사과했어요. 시민을 부끄럽게 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대의사, 지역 출신 국가대의사가 정작 제 시민들한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양촌 꽃감의 진면목, 그 실체, 앞으로의 기대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좀 말씀하시기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을 모독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데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재원 의원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그분하고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의 언행치고는 품격이 없는 언행이죠. 그다음에 일단 그 발언을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양촌 꽃감을 우리는 중국으로 수출 못합니까? 우리도 수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곧 논산시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뜻과 같아요. 우리 논산시 역할 잘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은 지자체에서 그 특산물을 갖다가 각국에 수출하려고 아주 PF팀 같은 데 있어갖고 얼마나 현안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산 같은 데만 해도 그 인삼 그 수출하고 판로 개체가 있냐고 아주 팀들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를 논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지. 아니 상주 사람들은 중국에다 수출하는데 우리는 그 수출을 못해갖고 상주에서 우리 걸 갖다가 저쪽으로 수출을 한다? 그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언행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품격 없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